이대호 선수가 4년에 이제 150억을 받았거든요. 하필이면 또 이대호 선수가 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또 4년에 이제 80억으로 해서 일부 팬들께서는 이대호 회장은 받을 돈 다 받고 이제 후배들의 길은 이렇게 좀 막아버리느냐. 약간 대여급 FA 선수들이 이거 뭐야? 지금 우리 지금 계약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지금? 그렇죠. 갑자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A 이야기가 다시 또 나왔는데요. 이 며칠 전에 선수협이 이사회를 했네요. 그렇죠. 네, 이사회를 해서 FA 얘기를 했다네요. 네, FA 드디어 상한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지난해에 선수협은 FA 제도에 관련해서 KBO가 협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FA에 대한 이야기들이 완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의지 선수가 4년에 125억 계약을 했는데 뭐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FA 상한제입니다. 골자가 4년에 80억을 구단 KBO에서 제시를 했고 선수협은 그걸 받지 않는다고 했고 구단에서 제시할 때 그 당시에 상한제를 받아들이면 FA 등급제, 그 다음에 FA 자격 연한 1년 축소, 또 최저연봉 뭐 등등 이런 부분을 좀 당근을 책을 많이 제시했죠. 그 부분을 손을 봐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안 했습니다. 그때 안 했는데 이번 선수협이 좀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필요하다는 이야기.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지금 나왔던 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좀 있어 왔었죠, 선수협 쪽에서도. 선수들이 계속 뭐 좀 요구를 해왔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고 결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번에 좀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리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그냥 수용하겠다 했는데 수용하겠다는 그냥 이건 약간 모션이다. 모션이다. 그냥 이건 페이크 모션이다. 왜냐하면 선수협 쪽에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선수협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실제 선수협의 입장은 어떤 부분이고 KBO와 10개 구단의 입장은 어떤 부분인지 요거 조금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선수협은 FA 상한제 4년 80억 원을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FA에 보상 규정이 있어요.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와 보상 금액이죠. 보상 금액은 연봉의 200%. 그 다음에 보상 선수 1명, 20인 보호 선수 제외하고 1명이고요. 만약에 선수를 받지 않게 되면 보상 금액 연봉의 300%죠, 그죠? 3배인데 선수협은 지금 보상 선수를 없애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없애자. 요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없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FA 자격 연한을 1년을 좀 축소를 시켜달라. 이건 뭐 이미 KBO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최저 연봉도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KBO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뭔가요? 선수협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연봉 감액 부분이 있죠. 선수가 고액 연봉 선수가 2군에 내려갔을 때는 부상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내려갔을 때 주로 이제 경기력 저하, 부진이 되겠죠. 내려갔을 때는 연봉의 절반만 받는 거예요. 300분의 1씩 뭐 300분의 1 곱하기 뭐 2군에 내려가 있는 날짜대로 곱해서 그걸 절반씩만 받는 겁니다. 절반씩만 곱하기 2분의 1로 절반씩을 받는데 그 연봉 감액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KBO 쪽에서 입장이 어떠느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보상 선수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물론 뭐 보상 선수로 대박이 난 선수도 있는데 양의지 선수를 데려오면서 두산이 이현범 선수를 했죠. 이 이현범 선수 없었으면 지금 두산 불펜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5강 싸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현범 선수 정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더 지금 보상 선수에 대한 구단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당연히 지금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영범 선수는 뭐 사실 이제 두산 팬들은 4년에 125억 원을 주고 영입을 한 뭐 FA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참 좋게 평가를 하는데 뒷문을 확실하게 닫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사실 순위 싸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좀 흔들렸잖아요. 시즌 초반에. 그죠? 많이 예. 부진했죠. 이 부분을 좀 메워줬다. 권혁 선수하고 처음에 이제 더블 스토프로 이렇게 이현범 선수가 같이 하다가 시작했죠. 지금은 거의 뭐 좀 주전 마무리, 아, 예, 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양의지 선수의 보상 선수로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구단들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선수를 그냥 돈 주고 보내기만 하고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전혀 전력 보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좀 있지 않을 부분이 있어서 구단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는 진척이 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상장에 들어간 이 부분은 그냥 빗장을 걸어뒀었어요. 빗장을 걸어둬. 안 가. 협상 이제 안 해. 그냥 야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이렇게 그냥 얼굴도 안 보겠다 했다가 다시 이제 협상을 하겠다. 우리 이제 문은 열어줄게.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선수협이 약간의 그래도 여지를 두고 저 자세는 아니지만 굉장히 완강했다가 이렇게 바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 FA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의지 선수만 돈 많이 받고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년 계약을 한 선수는 3명이더라고요. 양의지 선수 그죠? 4년에 125. 최정 6년에 106억. 그리고 또 이재원 선수가 4년에 69억. 이렇게 네, 셋을 제외하고는 FA를 선한 14명 중에서 11명은 4년 이하의 계약을 하게 됐고 한 명은 아예 노경 미아가 선수 됐고요. 계속 지금 뭐 미계약 상태입니다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참패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선수들이 뭐 FA인데 FA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원 소속 구단에 그냥 남아야 되고 원 소속 구단이 제시한 뭐 계약 조건에 사인을 하고 나와야 되는. 실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구단이 제시를 한 이 구단 안에 다 그냥 억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죠? 그냥 도장을 찍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냥 질질 끌다가 결국은 구단이 하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이제 도장을 찍고 말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야, 이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좀 위기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네. 한 명 정도만 그 상한제를 넘어선 액수를 받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명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다 불이익을 혜택을 받는 선수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그걸 앞으로를 내다보는 선수들은 결국은 선수협에다가 이걸 제도를 빨리 바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장 올해도 FA 선수들이 나올 건데 이 선수들 중에서도 결국 작년처럼 찬밥 신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빨리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선수협의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선수협의 회장이 이제 이대호 선수인데 롯데 이대호 선수인데 이대호 선수가 4년에 이제 150억을 받았거든요. 역대 이제 최고 금액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또 이대호 선수가 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또 4년에 이제 80억으로 해서 일부 팬들께서는 이대호 회장은 받을 돈 다 받고 이제 후배들의 길은 이렇게 좀 막아버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상한제라는 것은 FA가 이제 이 자유 계약 선수인데 그죠? 이 자유라는 이 부분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4년에 뭐 80억이 됐든 4년에 100억이 됐든 지금의 시장 경제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둔다 그러는데 선수의 능력이 물론 우리 리그가 그 이상의 선수를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선수의 능력이 그 이상이 되면 더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4년에 80억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또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 후에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상한 금액을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4년에 80억 이 상한을 가져오는데도 이렇게 진통을 겪는데 나중에 이걸 새로 개정을 하고 이 상한을 그냥 뚫어버리는 데는 또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거는 부분은 좀 옳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KBO 리그의 자유계약 선수 제도는 사실 뭐 시장 논리에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지나치게 과열돼 있고 좀 거품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거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예. 그러면 이 한국 FA 시장은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권인하 기자께서는? 아니 뭐 거품이 아닐 수가 없지 않나요? 한 구단이 홈에서 벌어들인 1년 수익을 한 선수가 4년 동안에 받는 거거든요. 거의 액수가 제가 100억 정도면은. 간단하게 한번 제가 보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작년에
입장 수입이 가장 많은 팀이 두산이었더라고요. 아. 대략 한 120억 가까이 연간.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77억 원 정도. 이건 이제 홈, 원정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받은 돈입니다. 지금 입장 수익은 홈팀이 72%를 가져가고요. 네, 그렇죠. 또 원정팀이 28%를 가져갑니다. 이건 뭐 십수년도 더 된 것입니다. 가장 입장 수익이 적은 팀은 이제 NC 다이노스인데 50억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는 두산이 이제 양의지 선수의 연봉 정도는 그러니까 연봉이 아니라 4년 계약 금액은 두산의 1년 입장 수익으로도 주지 못하는 돈이니까 거품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건 분명할 것 같고 또 실력은 좀 논외죠, 그죠? 예, 뭐 과연 이제 실력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참 이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평균 구속 130km를 던지는 선발 투수가 있고요. 4년 계약 동안에 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FA 선수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몸값 삼성의 주범은 선수들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열심히 야구했고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주는 구단에 가는 거니까요. 결국은 거품이 왜 생겼습니까, 그러면? 아니, 구단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구단이 준 그리고 거죠. 구단이 자기네들이 그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1억이라는 단어 액수가 엄청나게 크지만 구단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그룹에서 다 돈을 끌어다 쓰니까 사실 그 구단 살림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액수인데 구단의 회장님에게 다 보고하고 허락을 득해서 데리고 오는 선수들이니까요. 그 돈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한 무감각하다고는 좀 그렇지만 우승이라든가 4강 그런 성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우리 KBO 리그가 시장 논리가 좀 통하지 않는다. 이 현실이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9개 구단이요. 이 모기업 돈으로 구단들이 FA 시장에서는 약간 특별한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에서 번 외에 보너스 예산인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 같은 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게 돈 전쟁을 해요.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력 보강 방안으로 FA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거 사실 우리 KBO 리그에 잘하는 선수하고 못하는 선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선수층이 뎁스가 굉장히 옅다 보니까 이 선수층이 옅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 선수들을 뽑아와서 데려오면 확실한 전력 보강 효과를 보고 있는 건 2010년대에 KBO 리그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2017년에 기아가 이제 최용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우승을 하는데 큰 효과를 봤는데 그렇게 한번 하면 뭐 사장님들은 이제 또 승진도 하시고 또 임직원들은 또 보너스도 받고 선수들은 또 연봉 협상에서 또 그냥 저 따뜻한 연봉 협상 터브리그를 보내고 다 좋은 거예요. 돈은 큰 걱정 안 해도 되죠. 왜? 모기업에서 가져오니까요. 모기업은 또 그만큼의 또 홍보 효과를 또 얻고 또 우리 또 회장님들은 또 아주 기분 좋은 연말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두루두루 그런 약간 우리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런데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호시절이 계속 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토대가 사상 누각일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이게 호시절이 뭐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약간의 균열 조짐은 삼성에서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생력 강화라든지 그죠? 예, 구단의 자생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가장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삼성 구단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구단을 운영을 해라. 번만큼 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구단들도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변화의 바람이 있단 말입니다. 거품 논란은 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FA 상한제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은 이제 시작입니다. KBO 쪽에서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냥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섰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예비 FA 선수들 좀 있죠. 간단하게 예비 FA 선수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박? 어떻게 된다? 125억 원 이상 나온 선수가 있을까요? 뭐 거의 100억 때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100억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누구예요? 전준우? 안치홍 선수? 안치홍 선수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안치홍 아무래도. 선수가 작년만은 못하죠, 그죠? 작년은 뭐 거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투수 중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일 나아 보이는 선수가 지금 뭐 키움의 오주원 선수인데 예전에 이제 정우람 선수가 4년에 84억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 아무리 초특급 마무리라도 이 돈은 이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원소속 팀이 키움 히어로즈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계약은 좀 힘들지 않을까. 나이도 이렇게 좀 봐지고. 있어서 다른 구단에서 막 그렇죠. 돈을 많이 쓰면서 데리고 가기도 좀 쉽지 예, 않을 것 손승락 같고요. 선수, 김태균 선수, 하나의 김태균, 또 롯데 손승락 선수 두 번째 FA인데 큰 계약은 또 기대하기 힘들고 올해 FA 시장은 아주 좀 차갑다. 예, 좀 어떻게 보면 또 선수들이 말입니다. 예비 FA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또 FA 상한제 이야기 나왔을 때 약간 대여급 FA 선수들이 이거 뭐야 지금 우리 지금 계약 앞두고 이게 뭐 한 소리야 지금 그렇죠. 갑자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조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보니까 지금 예비 FA 선수들도 보니까 야 이거 4년에 8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 목소리가 좀 적어진 거 아닐까 이런 아니, 생각도 제가 좀 들기도 한데요. 글쎄요. 그래도 선수들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학급 생각하지만 선수들은 이 선수들이 설마 4년에 80억 원 이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선수는 좀 글쎄요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성적도 마찬가지고 이 일반인의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타고 투자가 완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스탯이 특히 타자들의 스탯이 많이 떨어져.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고 우리 이 투수들은 타고 투자가 되든 투고 타자가 되든 투수들은 스탯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은 거의 뭐 그냥 외국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 그러니까 토종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김강현, 양현종 이렇게 아주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뭐 A급 선수, A급 선발 투수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말할 여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여하튼 선수협이 좀 전향적으로 먼저 선수를 쳤다. 협상에 선수를 쳤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한번. 선수를 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자기들이 급해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물을 팠지. 좀 그래서 어? KBO가 목마른 오히려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KBO가 먼저 자기들 너무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KBO가 먼저 상한제를 제시하면서 그렇지. 당근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상한제 해주면 고맙겠어라고 한 건데 올해는 지금 올해는 반대가 된 거죠. 받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 선수협이 이제 우리 애들 이제 다들 밖에 생겼으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런 거 해주면 우리가 FA 상한제 받아줄게. 근데 FA 상한제 해봤자 80억 받을 만한 선수도 없어요. 이제는 KBO가 오히려 칼자루를 이제 잡은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봐집니다. 늘 좀 매번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좀 과열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열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쟁이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그 요소만 좀 빼놓고 보면 확실히 좀 대여급은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조금 봐집니다. 우리가 대여급이라고 생각을 했던 전준호, 안치홍, 뭐 김선미 이런 선수들이 조금 좀 부진하죠. 예, 서건창 선수도 이제 뭐 부상 부진이 조금 겹쳤습니다만 그래서 오지환 선수도 있구나. 오지환 선수도 예비 FA군요. 예비 FA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제 FA 이야기를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또 다룰 겁니다. 올해 또 FA 이제 시장이 또 열리면 또 새롭게 한번 또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논의가 한번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중간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여기까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